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119쪽부터 130쪽까지 얘기인데 이미 알고 있어요. 단계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발전 단계를 묘사한 모형들이 많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뭐 전자정부의 발달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게 선형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일 수도 있고 계단식 그래프도 일 수도 있고 S자 유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급한 S자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그 함수라고 하죠. 제가 아마 이런 걸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로그 함수 개념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를 서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 우리 주고받다의 거래 단계까지 도달을 했고요.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비교적 분명하고 확정된 상태가 바로 거래 단계입니다. 우리 전자정부,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거래 단계에는 와 있는 상태예요. 뭐 민원 24라든가 신청하면 발급하고 그 다음에 뭐 지진 정보, 기상청을 중심으로 뭐 최근에 제가 많이 받았던 알람은 그 바이러스 알람 말고요. 그거 말고 지진 정보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진 정보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서비스의 수요, 공급이 좀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이게 제때 그래도 간다는 게 저는 충분히 이게 거래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전자정부, 저한테 전자정부를 들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학교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방자치단체, 뭐 시청, 군청, 구청, 도청 같은 거요. 홈페이지를 몇 개 찍어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모집하는 활동들이 도청, 구청, 시청, 군청 이런 데 많거든요. 뭐 청년 정책, 뭐 참여단, 뭐 청년 네트워크 모집, 청년 자문단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바이러스 문제가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을 것이고 아마 활동도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좀 제약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청년들이 원래 이거는 제가 이제 추측한 의도입니다. 정부의 의도를 제가 추측한 거예요. 저도 해봤고요. 이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뭐 좀 이렇게 재밌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이제 흔히 말해서 높으신 분들이 좋아해요. 저 옛날 말로 하면 이걸 캠페인, 손에 손잡고 나가서 이 길거리 나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고요. 뭐 SNS로 홍보를 한다든가 뭐 채팅 같은 걸 통해서 카카오톡의 채팅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쉽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길거리에 나가는 행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고 몇 번을 만나서 좀 실행을 해야만 당일날 길거리의 캠페인 같은 것도 좀 이게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괜찮은 관심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 있으면 몇 개 찍어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문화행사. 자,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음악 클래식 뮤직이요. 클래시컬 뮤직을 얼마나 관심 있게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교양악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교양악, 클래식 음악을 생중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한 번쯤 들어보시면 그래도 그 실제 공연장에 가서 듣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운드, 음향에 관심이 높으신 분이라서 스피커를 좀 좋거나 아니면 헤드셋을 좀 좋은 걸 좀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정부가 거래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변환 단계. 변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변환 단계도 많이 도달을 했어요. 다만 정부의 서비스는 현장에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뭐 항상 우리나라에 계신 국민들께서 모두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엄청나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어려우신 분들께서 살고 있는 동네를 가봐야 돼요.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제가 요새 유튜브를 이렇게 그냥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건데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확 발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건 이제 강의하는 건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의외로 많이 없는 주제가 뭐냐면은 동네나 지역을 이렇게 좀 유튜브로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동네에 어디 떡볶이가 맛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이 동네에 관련된 소개를 이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제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뭐 소개가 간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좀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요. 뭐 하수도, 상수도, 뭐 전기, 뭐 가스, 뭐 등등등은 진짜 가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연탄 배달, 아직 연탄을 서울 안에서도 많이 가정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그 인원이 적긴 한데 분명히 계세요. 자, 이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구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정부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시민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사실을 공무원에게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 변환 단계가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그리고 굳이 그런 것들은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해결될 거를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면 굳이 온라인으로 변환하는 노력과 시간과 돈을 안 들일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지능형 단계에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지능형 단계예요. 지능형이라는 거 특히 ITS인데 우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요. 뭐 이렇게 우리 서울 만약에 교통센터라고 한다고 교통방송을 보시면 한 번쯤 나오잖아요. 이게 모니터 확 크게 막 있고 이게 보이잖아요. 멀티비전이라 그러죠. 뭐 어느 동네 뭐가 있고 어느 동네 뭐가 있고, 이미 CCTV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모든 고속도로를 포함한 간선도로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서 사고가 난지 다 알아요. 이거를 보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벌써 지능형 단계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지능형 교통체계 단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무인 자동차 이런 것 등등이 인공지능 개념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가는데 만약에 차가 밀려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지고 차 안 밀리는 최적 경로를 찾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단계는 지능형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개념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건데, 이게 뭐 말이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거죠.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어쩌면 상당한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지능형 단계, 특히 그게 왜 교통 시스템에 먼저 이렇게 도입이 되냐면은 우리 지금 우리 일반적인 행정학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적인 행정학을 넓게 배우는 건데요. 이 교통이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우리 신호등 바뀌는 거 있잖아요. 신호등 공학이거든요. 그 공학 부분에서도 신호등 공학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한 번 잘못되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빨간불인데 갑자기 녹색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나가는 교차로에서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공학은 이 행정학 중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교통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이 높아요. 그리고 신호등 공학은 신호등을 보는 사람이 이거 뭐 빨간불, 녹색불, 노란불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자, 교통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 그리고 비보호 신호등이 또 달려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능형 교통 서비스를 좀 예로 알아두시면 이제 이게 어느 수준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정도,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단계라는 거 정도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자정부의 개념과 내용 지금 5개의 영상을 다 찍었는데요. 별게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그걸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말고사가 남았고 중간고사를 생략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없는 선에서
보고서 하나 정도만 아마 제가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럼 보고서까지를 우리 지금 영상 그리고 그 토론 과제라고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제가 조금 더 그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 드릴 겁니다. 이미 제 수업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범위를 좁혀 드릴 거고, 그 보고서 이제 그 보고서 이후에 범위를 대상으로만 제가 기말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체 범위가 아니라 기말고사 하나를 한 번 보는 이 전체 책 한 권 다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간이 보고서, 중간 보고서 정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수준 내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그 제출만 정확하게 잘 해주시면은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미리 말씀드리고 학교에 지침하고 이게 뒤섞여 버리면은 제가 여러 번 공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란을 느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이번 바이러스는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정확하게 공지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그냥 굳이 제 거 화면을 안 보셔도 되니까 이야기로 좀 음성으로 들어주시고 모르면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